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5월 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이에요. 예. 뭐 5월 첫 오프닝벨을 방송. 하셨겠지만 예. 클로징벨은 5월 첫 방송이잖아요. 아, 클로징벨에 우리 어마어마한 얘기한 거 봤죠? 그 어마어마하더라고. 아, 이거 안 보면 어떡해 매번. 뭔데요? 뭐 얘기했어요? 네? 뭐 얘기했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하창 본부장, 김장 본부장님 왔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5월 왜 얘기했어요? 5월이니까. 예. 5월 내일은 또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아, 도망가라. 네. 셀린메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오늘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5월은 또 그 제철이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사철 소나무님께서 삼전 하락, 한익 상승, 원인 진짜 무엇인가요? HBM 때문만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5월을 맞아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잘해주셔야 돼요. 왜요? 왜냐면 오늘 거의 사실상 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아, 아침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민트님이 잘 분발해 주시면 한 2만 명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장도 조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락하다가 이제 딱 반등해줬잖아요. 그 상승세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2,558, 코스닥은 721, 코스닥이 조금 더 세네요. 두 분께 한번 시장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번호님? 네, 오늘 뭐 좀 저도 이상하게 오늘 일하면 좀 놀 수 있으니까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뭐 좋았던 애들은 되게 좋았고 또 안 좋았던 애들은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완전 엇갈린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뭐 그건 이따가 뭐 우리 반도체 또 국내 전문가 있으시니까 아저씨, 네. 반도체 아저씨. 네. 그리고 변압기 이거는 이제 미국장 유틸리티 쪽 그리고 뭐 오늘 또 리포트도 나왔고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또 갔고요. 또 오늘 방산 되게 좋았어. 하나시스템 거의 7%. 와.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가고 넥스원 이러면 이제 강한 애들 중에서 엇갈렸지만 뭐 하이닉스 많이 가고 방상 많이 가고 변압기 가면은 이제 조방변 중에서 거의 다 갔죠. 그리고 조선도 HD그룹 좀 좋았어요. 그래서 조방변 다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2차전지는 이제 한 번은 고민을 해볼 때가 됐나 싶긴 해요. 에? 어떤 고민이요? 왜냐면 일단 수출입 데이터에서 물론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안 좋긴 했는데 총 실적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 바뀌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중에서 되게 2차전지를 안 좋게 커버하던 분이 스탠스를 좀 바꿨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뭐 상황은 아직 안 좋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2차전지도 좋았고 또 속아? 누굴 죽이려고? 아니 그 지금 하자가 차트 봐봐 형. 그거 함부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에이 큰일 나. 2차전지 주주분들도 많은데 또 속아? 아, 32만 1,500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의 관점인 거죠? 아니 트레이딩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오늘 정치 테마 좀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그래도 뭐 엄청 바쁜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형이 진짜 오늘 조금 나태하긴 하네. 2차전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2차전지는 진짜 아니 그 증권사 오늘 하기 싫은가 봐. 아니 증권사에서 멘트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뭐 사자고 한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이게 바뀔 수 있나 한번 그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왜냐면 체크가 돼서 만약에 발바닥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참여자의 입장으로 돈을 가진 사람으로서 네. 진짜 나가요, 손이? 다른 우선순위 섹터들을 다 제치고? 아니 지금은 안 나가죠. 근데 만약에 그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만약에 진짜라고 치면은 그러면 손이 나가야죠. 그런 판단이 들면은 팔바닥인데 지하 몇 층까지 갔다가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지상으로 못 가도 지하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이제 깨작깨작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손이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2차전지 주주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제일 아프지. 그분들 마음인 거예요. 아우 진짜.
그 아저씨 누구야? 그 아저씨.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명조롱이다. 예, 고맙습니다. 얘기를 손이 네. 나간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앵커가 잊었는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결국은 보합, 거의 보합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아무래도 많이 쉬기도 하고 미국에서의 그 시그널도 조금 헷갈리는 건 아니고 좀 구분이 돼서 우리는 가는 건 갔지만 또 못 가는 건 못 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 환율이 특별히 환율은 좋았는데 보니까 아까 1417 많이 내려갔네. 그죠? 1410 이거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합니다. 근데 많이 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기본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 뭐 우리 사람들 빠져나가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다 팔았잖아요. 기관만 살았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렇죠. 수급이 부족합니다. 근데 환율은 뭐 해소가 될 것 같아도 1,400대. 안 돼도 위험해도 1,400대. 1,400이 그냥 고정값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뉴 노멀처럼 보이네. 꽤 오래돼가지고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그래도 1%만 빠지면은 1,300원대예요. 그렇긴 하네요. 1,301.3 요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을 수 있죠. 오늘 많이 빠졌네. 근데 스테디하게 1,300원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별로 할 말 없으신 거고. 이게 그쵸? 뭐 아침하고 비슷하게 예.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기가 참 애매하다. 전체적으로는 섹터별로는 분명히 분명히 돼 있죠. 뭐 변압기라든지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거는 분명히 그거는 자리를 다시 잡는 것 같아요. 그거는 파지티브입니다. 아니 뭐 지금 인기 검색 저기 상위만 봐도 오리엔트, 상지, 형지, 저기 시공, 아이스크림 얘네들 막 있으니까 정치네, 정치야. 이거는 뭐 사실 오늘 장은 약간 그런 장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환율이 빠지는 얘기 짚으셨어요? 안 짚었어요. 저는 처음 왜, 봤어. 왜 이렇게 빠졌는지가 궁금해요. 그건 누나 물어보라고 남겨뒀지. 아 그래요? 네, 빨리 왜냐하면 물어봐야지. 그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이 사퇴 와. 이러면은 원래 달러가 왜 강세가 되는 게 아닌가? 이분한테는 좌민트라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국 왜냐면 민트. 이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뭐랄까 이 사람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진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달러가 훅 빠졌는지 원화가? 뭐 저도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정치적인 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에 나왔던 뭐 원화 강세 그 원화 절상 관련된 스토리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오전장에는 사실 환율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위에서 놀고 있다가 좀 떨어진 거라서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무조건 이거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오늘은 그렇게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더라고요.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한덕수 대행이 뭐 저기 사퇴한 사퇴. 거 있어서 환율이 내리는 거면 아침에 좀 많이 바로 반영이 되어야 그게 좀 됐었지 않았을까? 희한하네, 그러게. 근데 아침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침 썼죠. 그게 살짝 내려갔다가 지금 9원까지 내려간 거. 그것 때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좀 생각한 거는 네. 그 14일물 RP를 매입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좀 커요. RP 10조 정도. 10조 정도니까 요걸로 수급이 그것 하면은 이제 RP 매입으로 인해서 약간은 환율에 대한 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걸로 이제 돌리는 거니까. 14조. 적은 거 아니네. 14조. 아 14조예요? 아니, 더 올랐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10조. 자, 아저씨. 모르시면은 가만히 좀 아니 계셔주세요. 예전에 할 때 그렇게 많이 모입한 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10조예요, 14조예요. 제가 확인했던 건 10.5조인데 예. 아 10.5조 맞네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자, 헷갈리니까 잠시만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RP라는 거는 지금 들으시는 분 LP는 들어봤는데 RP는 LP는 나 이거 아는데. 뭔다 모른다. LPG는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LPG 는 있어요. 알지.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짧은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국채로 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원화 RP로 하냐 이제 뭐 이제 달러 RP로 하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그거만큼 그 돈을 주면 10% 정도 웃돈을 들어서 원화 RP 같은 경우는 국채를 줘요. 그러니까 담보로 해서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되면은 거기서 돈을 주고 나는 담보로 받은 걸 다시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긴 채권인데 담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게 어쨌든 채권이라는 게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봤을 때는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얹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고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어쨌든 RP에 대한 매입을 얘기를 했고 그걸로 만약에 좀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환율에 약간의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뭐 재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따져봐야 되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이 여러모로 진짜 애매한 게 첫 네. 번째로는 국내 정치 이슈 있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저런 경제 데이터 플러스 실적 나왔죠. 그거 반영되는 변수. 맞아요. 세 번째로는 오늘 사실상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한산한 그런 이슈.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오늘 장과 환율이 또 만들어지는 거라 이게 지금 뭐라 딱 무자르듯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쉽지는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이 내려가는 거는 좋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기사가 나온 거는 예. 3시 5분에는 3시 5분. 하나 그 환율이 변동되고는 위안화가 급격히 강세를 띠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국한테 이렇게 관세 얘기를 하려고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중국발로 나왔거든요. 우리 장 시작할 때 전에. 근데 그게 의미를 그럼 중국이 지금 의도를 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서 그런지 위안화가 갑자기 급격히 강세를 이루어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도 아까 1430 후반 40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지금 1410대까지 빠진 그거를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금 한 데도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많은 네. 분들이 땡땡땡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괜찮아님께서 그래도 올라서 다행입니다. 땡땡땡. 지영다이앤님께서는 연휴 시작 땡땡땡. 땡땡땡. 예, 권종근님, 우리 탈감님, 땅비니님은 계속 땡땡땡. 오늘 신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하이퍼텐션입니다. 그래서 땡땡땡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RMBM님께서는 희망고문 삼성 니가 밉다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단파크로아상님 오셨고요. 긴자선님 고생했다. 네. 유자님 종쳤어요. 네. 예, 앨리스정님, 칠풍카도님, 어어님 연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땡땡땡.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시고요. 네. 살자님께서는 국장이나 땡 시켜라. 얼음 그만해. 그러네. 예, 지금 완전히 얼어 있는 얼음 맞네. 땡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예. 하창원 본부장님, 본인께 한번 넘길까요? 오늘 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코스피는 255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불안한 느낌이 꽤 컸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플러스권으로 좀 끝났고 요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또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미니 지수가 좀 올랐고 거기 같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플러스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4조 5천억 나왔으니까 그래도 최근에 5조대는 유지를 했는데 네. 4조대로 좀 줄었고 이제 코스피가 7조대 이하에서 움직였는데 8조 나왔으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수로는 더 아웃퍼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특이점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 이제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하이닉스를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런 이제 특별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좀 거래대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삼전 팔고 네. 닉스는 샀다. 네, 많이 팔고 많이 샀어요.
그거를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여기 실제로 하이닉스 출신의 우리 김정일 그렇죠. 본부장님이 오늘 메인 DC로 어마어마하게 요거를 킬러 컨텐츠로 가져오셨으니까 그거는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 매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막 상세하고 하다 보면은 뭐 이제 반도체에서 좀 치고받고를 많이 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은 장중에는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또 좀 물량이 줄었고요. 기관에서는 2,900억 들어왔는데 금투가 1,700억대 들어왔으니까 요건 이제 단기 물량으로 털고 나갈 확률이 높은 수급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3,100억대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지수 같은 경우는 미니 S&P 500이 한 플러스 0.78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조금 상승폭을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도 올라가다가 조금은 힘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니케이나 뭐 홍콩이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좀 변동이 계속 많이 내려오네. 1,405원까지 떨어졌네요. 많이 차이가 났고 이제 N달러 145까지 요것도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고 엔화가 약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WTI 유가 또 60배럴 이하로 떨어졌는데 요거 이제 어쨌든 감산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서 뭐 유가는 당분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건 저거는 어제 데이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삼성, 이거는 나중에 짚어야 되나요? 삼성을 봤더니 외국인이 진짜 삼성을 6,578억 원 팔고 하이닉스를 3,731억 원 샀어요. 와. 그 이유가 궁금한데 먼저 보는님께 수급 여쭤보면서 함께 여쭤볼까요? 글쎄요. 저거는 뭐 이따가 좀 그 반도체 또 잘 하시니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약간 우리나라 증시를 좀 파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지 않았나.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결국에는 조금 더 수혜받는 카테고리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반도체는 엇갈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에너비티 같은 거는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죠. 체코원전 7일에 이제 계약 맺는다는 이슈 있었는데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오늘 뭐 CDMO 쪽이나 이런 것도 좋았는데 이쪽도 수출입 데이터 동향 보시면 4월 1일부터 30일 때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쪽이 되게 잘 됐어요. CDMO 쪽이. 그러다 보니까 삼바 거기서 좀 플러스로 붙는 것 같고 두산 또 오늘 리포트 좋은 거 나왔고 이것도 CCL 수출입 데이터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금융주 최근에 분위기 되게 좋은 것들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린 것 같습니다. 채팅창 보면은 다 수급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독하게 파네라고 계속 하시는데 5월 이제 월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파는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그건데 이게 아까 딴 얘기 나중에 할 텐데 애플을 보면서 애플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 상황을 보면서 약간 삼성도 비슷한 흐름의 그 꼭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네네. 삼성 실적 나온 거 다 아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기술에서 뒤졌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삼성이 어디보다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뒤졌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애플이 AI 쪽에 투자를 좀 미적지근하다가 지금 놓쳐가지고 근데 관세 맞고 있는 휘청휘청까지는 안 해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 삼성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가? 오늘 하루만 봐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을 다 패는 거라면은 만약에 그러면 다른 섹터도 많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물론 삼성 먼저 패고 나서 다른 것도 나중에 팔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갖고 모르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크로스보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했다기보다는 테크놀로지 리더십에서의 차이를 이번 실적 발표되면서 확실히 봤다라고 이제 확인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 아니냐. 오늘 물량이 많이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갔잖아요. 8% 올라갔는데 애플은 꼬꾸라졌죠. 꼬꾸라진 건 아닌데 애플은 갈렸잖아요. 둘이 10%에서 1, 2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리더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완전히 가고 애플 애매하다. 제가 아침에 할 때 I love 2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Where 헷갈린다? 애플, 아마존. 그런 그 미묘한 그 차이 기술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진행의 차이를
여기 삼성 하이닉스에서도 약간 본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사람도 생긴 거 아닌가라는 정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물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미국에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AI 쪽으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까지 수요가 네. 많다라고 그렇죠. 알아듣고 삼성은 팔고 SK 하이닉스는 샀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네. 그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유인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삼성도 하지. 근데 삼성이 아직 정확히 리더십을 갖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대별되는 게 더 확실해진 거죠. AI가 잘 된다? 그럼 하이닉스로 몰아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잊어버리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그쵸 위고한신도 있고 저기 레거시 잘 되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붕괴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끌고 왔잖아요. 6만 몇천 원 갈 때까지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본적으로는 AI로 가는 게 핵심인데 아직 그거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할 때 특별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하더라도 아 그러면 그 수혜는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스프릿되는 물량만 보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0.12% 상승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0.64%로 마감했는데 사실상 시가총액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좀 떨어진 종목들이 많았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 어떤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성킴님이 성킴님이. JYP 2,000원 보내주셨어요. 또 보내 감사합니다. 예, JYP 대단합니다. 올랐나 JYP는? 몰랐어요. 조금 그래요? 하이브는 떨어지더라고요. JYP는 성킴님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을 오래 가져가시는 그러네.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저는 제일모직이랑 궁합이 좀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잖아. 네, 없죠. 물산으로 들어가. 울산을 계속 물산은 사시면 사지. 되죠. 물산이랑 달라. 그러니까 성킴님의 매매법은 좋은 가격대에서부터 올라갈 때까지 계속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럼 필패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금에 대한 분배를 잘 하고 계신다는 거고 주식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애초에 그냥 죽어라 살 수 있는 거를 사는 거고 그거에서 꾸준히 사시잖아요. 그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성과가 항상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턴만 진짜 되면 가격이 깡패요. 가격이. 그냥 계속 사면 돼요. 네, 오늘 떨어진 종목들 종토방 가잖아요. 쭉 다 돌아다니면 욕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악재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글을 올려요. 근데 저가에 산 사람은 악재에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타격이 적거든. 근데 이제 높은 가격에 산 사람만 이제 뭐가 나오면 심리가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리면 손이 나가게 되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가격이 맞습니다. 깡패예요 진짜. 맞습니다. 사실. 예. 네. 뭐 하고 있었지? JYP. 성킴 얘기. 아, 예, 2,000원 예. 보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5월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도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상승 섹터 보도록 할까요? 네. 변압기 좋았습니다. 전압기. 방산도 좋았습니다. 네, 조선도 좋았고요. 뭐 좀 말캉말캉한 화장품 콘텐츠 좋았고 그다음에 식품에서는 이제 삼양식품이랑 S&D 둘 다 뭐 진짜 거의 성층권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고 네. 뭐 차트도 너무 좋고요. 오늘 게임주까지. 근데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외국 기사가 막 단독으로 막 그 중국어 막 적혀 있었던 거 그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뭐 오늘 엔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는 뭐 이렇게 노을자주 그다음에 여행과 연관되어 있는 애들 그리고 여행 연휴 기간에 또 게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좋았고 게임하다 보면 이제 불닭볶음면 땡기잖아요. 그 불닭볶음면 먹고 PC방 네. 가면은 그거 시킬 수 있대요, 요즘에는. 맞아요. 뭐 그치. 띡 벨 누르면은 막 짜파게티 끓여오고 좋네. 막 이런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게 그 컴퓨터 화면에 그 있어요. 그 우측 상단에 아, 누르는 게 네, 있어요? 누르면은 이제 식품관이 열려요. 거기서 이제 오. 내가 원하는 골라놓고 시켜놓으면은 이제 카운터에서 이렇게 들고 와줘요. 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먹으면 돼요. 요즘 그거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성비도 그거 좋고 먹어. PC방들이 요즘에는 PC방 요금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걸로 돈 법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좀 이쁘신 알바생이나 멋있는 알바생을 딱 세팅을 해서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더 많이 가니까 어. 이쁜 알바생이 있는 쪽은 진짜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실제로 예쁜 알바생 뽑습니다. 경쟁력이 PC방의 경쟁력. 중요하겠지. 예. 그리고 냄새를 엄청나게 나게끔 막 해요. 막. 그렇지.
자극적으로. 먹고 그 싶게. 게임하다 보면 막 배고파요. 막 시켜 막 이렇게 막 그렇지. 시키는 거죠. 꽤 비싸. 꽤- 그 PC방 요즘 다 요식업이에요. 요식업이야. 그 업종이. 근데 옛날에는 PC방 가면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막 담배 냄새 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없어요? 담배 그 언제쯤. 언제쯤이야? 너무 옛날 얘기가 아 지금도 흡연실이 있긴 학생일 때. 한데만 뭐 아. 옛날이랑은 다르지. 어. 옛날에는 진짜 그게 없었어. 그 뭐라 그래? 지금은 로그인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1,000원짜리 종이지폐 들고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줬지. 그럼 아저씨가 저쪽 컴퓨터 가서 앉아. 그러면 컴퓨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그럼 옆에 아저씨가 이만큼 담배 수북히 쌓아놓고 리니지하고 리니지랑 디아블로 하고 있어.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것들 정했지. 요즘엔 좀 안 다르다. 요즘에는 키오스크 같은 거에서 충전을 하고 아이디로 가서 해요. 네. 어. 다릅니다. 자동화된. 완전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네. 많이 했어서. 그래서 게임주도 상승. 언제적 얘기를 연식이 꽤 되는 꽤 돼가지고요. 예. 잘 안 가서. 예. 네,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옛날 네. PC방 갔었어요? 저 프린트 하러도 가고. 나 프린터. 주로 여자애들이 PC방 많이 가는 건 남자친구 때문에 가는 겁니다. 또 왜 저래? 남자친구랑 커플 싸웠고. PC방 가자. 커플 데이트 하자. PC방 데이트. 막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 이제 헤드폰 쓰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맞아. 이런 거. 와 크레이지 아케이드. 와 옛날 게임인데. 옛날 추억이죠? 네. 예. 일단 다시 상승 섹터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식품주, 게임주 이런 것도 올랐고 민준 씨가 파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잘 가고요. 화장품주도 좋았고 조선방산 다시 올라와줬고 변압기는 오늘 이거 짚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 미국 그 AI가 좀 잘 간다 이런 실적도 잘 나오고 이런 걸로 실적 엮이는 나오고. 건가요? 아니면 그 스페인 정전 뭐 이런 것도 오늘은 둘 다 아, 영향이 그런 있는데 전자가 주고 후자가 아. 이제 그 소스 같은 느낌이죠. 플러스 알파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얘가 이렇게 훅 떨어지다가 이제 살짝 반등하는 거잖아요. 아니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왔고요.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메타나 뭐 MS 쪽에서도 이제 캐펙스 유지하는 것들, 오픈 AI랑 이슈가 있어서 좀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출시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계속 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펙스도 뭐 크게 변동 없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도 좋고, 우리나라 수출입도 잘 나왔고. 뭐 그러면 사실 안 갈 이유가 없죠. 주가도 이제 조방변 중에서 좀 위에 내려와 있고 밸류상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비싸지 않고 뭐 매력적인 구간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이나 인프라나 이런 건 노후 변압기 바꾸는 거에서 산업수출이 변화된 거 없고 그러면은 뭐 이쪽은 또 피난처가 될 수 있겠죠. 네. 아 근데 제가 저번에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는 뭐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 끝났다. 이러면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26만 원대 뭐 20만 원대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32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때는 변압기를. 딥시크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산업이 애초에 나쁜 적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온 영향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정전에 대한 그런 센티멘털적인 모멘텀이 그래도 한몫했죠. 그것도 있고요. 반전을 주긴 줬지. 줬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어도 올라올 거예요. 그래요? 실적이 좋았어. 오늘 보면은 여기 앉아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마진이 38%입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마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효성이나 HD현대일렉트릭도 흔들리지만 그보다도 산일전기가 5.9% 올랐거든요. 그건 이제 넘버로 찍혀주니까 그 전에 그것이 토로를 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는 걸 깨닫고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처구니는 없지 않을 정도로는 회복은 한 건데 오늘은 아까 실적에다가 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틀기가 한꺼번에 반영되니까 섹터적으로는 변압기 쪽이 가장 셌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이죠. 지금 연속성 있는 거예요? 뭐 연속성이라는 게 지금 그 상태면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얼마인데? 네. 지금 32만 밸류가 아주 비싸진 않으니까. 2,500원.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렇습니다. 효성은 많이 올랐네. 효성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아주 편안한 거에서 좀 그래도 아주 싸네. 14배니까. 아니 그래도 아직 뭐 200일선도 터치를 못했네요. 21선 위로만 조금. HD 현대일렉트릭이 그게 다 올라오. 60일선도 안 갔네. HD 현대일렉트릭 다 올라왔을 때는 게임 끝났을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얘기하는 그 선에 올라갔을 때는 게임이 끝났을 거라고요. 이미 올라간 게 효성중공업이나 다른 것들은 올라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장주가 밑에 내려갔을 때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속성이 있냐면 전체적 연속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오늘 순간 잡으면 오늘부터는 또 약간 물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강하기 때문에 물려도 아마 들어갈 사람이 이제 생길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내려갈 때 거기다 팔지만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실히 보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멘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게임을 일단 갈았다고 봅니다.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두 분 다 좋게 보시는 부분인 거고 변압기, 전력 설비 전체 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제 개인의 판단의 영역인데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뉴스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되는 그런 구간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테크 근무님께서 처음 라방 봅니다. 탱탱탱 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승 섹터에 이거 있었네. 이창우님께서 KT 익절하려고 그랬는데 KT? SKT 기자회견 삽질하는 거 보면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시거든요. 네. KT 올랐네 3%. KT 올랐어요? 3.2%. 엄청 아까네. 와. KT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SKT가 어저께 안 빠지고 그래 나 이상하다 싶었어요. 굉장히 어저께 속이 안 좋았거든요. 이야 54,000원이죠. 와. 요거 상승 섹터에 있나요? 통신주? 안 넣었어요. 안 났어요? 왜냐면 다른 게 더 많이 가서. 아하, KT. 어때요? SKT 대 LG 플러스 KT. H 플러스. 근데 지금 신규 가입이 안 되니까 신경 못하지. 그 사이 동안에는 KT나 U 플러스 쪽이 가야지. 당연히 활짝 웃겠죠. 음. 그 뭐야 뉴스 짤 보면은요. 그 뭐지 그 해킹 당한 걸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앞에 그 뭐 이렇게 광고물 올려놓고 막 하는 그 정도로 자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좀 뿔이 많이 났잖아요. 사실 텔레콤 저도 SK텔레콤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유심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열받긴 하죠. 왜냐면 일단은 가입을 해놓긴 했는데 그거 해놓고 지금 따로 막 은행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여신 뭐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해놓으면 나중에 풀 때 가서 풀어야 된대요. 제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스스로가 막 불안에 떨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약간 배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그것도 사실 요즘에야 좀 하기 편해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뭔가 유심보호 한번 해보려고 막 100시간 기다리라고 막 하고 막 멘탈 나갔잖아요. 또 어르신 분들은 또 이거 얘기 드리면 잘 못해요. 못하잖아요. 분명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에이 그거 뭐 되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또 이제 조건부도 사실 좀 웃기잖아요. 그걸 눌러야지만 100% 보상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잘 보호를 못했으면 원래는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IR 자료가 좀 돌긴 했는데 어쨌든 유비벨록스가 한 달에 최대로 풀캐파로 돌려도 300만 개래요. 필요한 게 2천만 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KT랑 LG U 플러스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알파 휴소율을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할 때 정보 보고 나서 이게 2, 3개월이 끝날지 1년 갈지 모른다 했어요. 원인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1년 갈 수도 있어요. 올해 내내. 예,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SKT를 버틴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약간 오만인 것 같은데. 이건 주가 더 빠져있는 게 정당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 공항에서는 유심을 바꿔준대요. 예,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내일 공항을 좀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거 바꾸러 가는 거죠? 예, 예.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아 무슨 여행입니까? 한가로. 이 여행 티켓이 있어야 바꿔줘요. 네? 당일에 티켓 예약해놨구만. 그래. 나 몰랐어. 가서 티켓을 사고 바꾸고 티켓을 환불하면 되지. 오, 환불 비용이 IQ 만만치 않을 많구나. 텐데. 오, 돈 많으시네요.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들켰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민준 씨 그 공항에서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아 예.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지금 미리. 미리. 오늘은 이번에 나올 땐 키 큰 분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키 크고 코 큰 분. 아 요번에는 키 작고 코 낮은 분입니다. 아, 예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저 보시더라도 유심 밖으로 간 거니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까? SK. 예, SK. 네. 이동통신사 오늘 올랐다 요 얘기했고요. 예. 상승 섹터
어떤 거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씩 여쭤보고 바로 넘어갈까요? 네. 다 한 것 같은데. 조방변 다 올랐네. 다 올랐어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하네. 조방변은 올랐는데 시장은 보합이다. 지수는. 그럼 어딘가서 빵꾸가 났다는 건데 그게 삼성전자로만 퉁칠 수 있는 건지. 자동차도 조금 빠지지 않았나?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네. 자동차 빠진 것 같은데. 글로비스, 모비스 그렇지. 오늘 빵꾸가 제대로 났습니다. 예. 어때요? 삼성전자, 글로비스, 모비스 요걸로 퉁친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그 같습니다. 정도죠. 네. 예. 오늘 금융도 올랐어. 셌어. 알겠습니다. 조방편 올랐고 또 아까 엔터 얘기했죠. 네, 게임 말랑이들. 저는 식품도 이 대세 상승을 완전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원래 대세 상승이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 아니고 원래부터 됐는데 다른 섹터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그렇네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20배 이상 가면은 그게 대세 상승인지 꺾이는 건 잘 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매우 좋은 얘기를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그때 프라핏 테이킹입니다. 그게 네. 뭔지 아세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0만 원 넘어갔을 때 전부 다 동의하는 순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마 하나오션도 한번 지금 다시 올라갔지만 예. 하나오션도 한번 갔다 내려갈 때도 다 동의해서 20배 갔을 때 다시 내려갔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즈음에서 이게 지금 막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딱 20배예요. 삼양식품이. 예. 근데 지금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LIG가 공통점이 있어요. 5월 MSCI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번에 네네. 본원 얘기한 것처럼 5월 14일인가 그러면은 일주, 2주 전에 미리 프라핏 테이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올라가면 프라핏 테이킹이 나올 수 있는 빌미는 될 수 있어요. LIG는 몽환해. 근데 그런 거 말고 산업적으로는 PER 20배가 되면은 계단식으로 가다가 늘렸다가 올해 기준으로 20배가 지금 100만 원이지 내년 기준 20배하면 1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130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대세 상승이냐? 대상승이다. 중간에 많이 올라갔다? 프라피팅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기술적으로 봐야 되지만 대세 상승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점거하고 외국인이 한국한테 후킹 됐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뀐다. 이거는 관세가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면은 130만 원까지 가는 거죠. 네. 오늘 52주 신고가 99만 8천 원에서 98만 8천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99만 7천 원 갔다가 98만 8천 원으로 맞습니다. 빠졌는데 이제 황제주 등극하면 거기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예, 넘어가죠. 오늘 하락 섹터에서 얘기할 게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있잖아요. 삼성도 있고 글로비스, 모비스. 자동차는 넣어놨는데 자동차는 하창원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줘야 돼. 자동차가 왜요? 무조건 얘기해요. 왜냐면은 자동차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아할 정도. 아니, 진짜 좋아해요 자동차. 하창원. 자동차 한 10대 있나 보다. 네? 자동차 10대 있나 보다. 예, 고맙습니다. 자동차 얘기 좀 해주세요. 글로비스랑 모비스는 네. 오늘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글로비스가 5.7%, 많이 모비스가 마이너스 4%. 굳이 얘기를 뭐 하자면 운임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입항 수수료, 신조 공급의 해운업계 먹구름. 그래서 비미국산 자동차 운반선 대상으로 입항 수수료 부과하기를 17일에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냐?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은 톤당 $50. 중국에서 건조됐지만 제3국에 소속된 선박 역시 톤당 $18. 여기에 뭐 글로비스도 같이 포함이 돼요? 뭐 어쨌든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뭐 루머가 하나 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건강설인가요? 예? 건강설? 모르겠어요. 건강설이면 모비스랑 글로비스가 올라야 되지 원래 않나? 올라가잖아요. 건강설이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 그쪽 제가 아니에요? 확인할 수 없는 루머였습니다. 그래요. 예. 모르겠네. 어쨌든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좀 개별적인 부분으로 보이고요.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찌라시는 받은 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일단 자동차 쪽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류 쪽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본업에 대한 약간 그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자동차도 수립 데이터 보면은 선제적으로 좀 땡겼다라는 얘기가 꽤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미국의 자동차는 또 괜찮은 애들은 또 괜찮아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자유롭지 못한 거는 사실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좀 찾아볼게요. 어쨌든 오늘 관련해서 빠지긴 했네. 는 글로비스 모비스가 좀 간 것 같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엇갈린 네. 흐름을 좀 들어볼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대충 그 애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예. 글쎄요, 요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는 대량 매도세를 맞았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뭐 리포트가 많이는 안 나오고 몇 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을 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처럼 우리 관심이 많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페이지 15페이지. 네. 예. 이런 얘기가 네. 나왔어요. 보통 애플 실적 나오면은 뭐 출하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관세가 어떻고 계산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리포트가 좀 다른 얘기를 적었어요. 눈에 확 들어와서 이렇게 적기 쉽지 않거든. 점유율 하락. 이건 알고 있지. 네. AI 하락 지연, AI 전환 지연, Siri 이루어지는 거. 반도체 원가 상승. 반도체가 우리가 파는데 우리한테 좋은데 얘네들이 그 반도체 원가라는 게 이게 TSM 생산하는데 TSMC가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미국 생산 어떻게 되죠? 원가 올라가요. 그 가격을 더 높인대. 매년 10%씩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30% 올라간대. 그러면 안 좋잖아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원가도 상승되고 자기네는 AI 전환도 쉽지 않고 경제는 나빠지고. 이 무슨 얘기냐? 네. 악재는 한 번에 찾아온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 올해라고 얘기 안 하고 내년도에 가서나 해소될 것 같다, 점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데, 제가 아까 말한 거. 이 기술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애플이 특별히 기술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예 애플 기술 좋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안 나오는 겁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 다음에 카메라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예. 보세요, 지금 학생들이 견학 와가지고 밖에서 쫙 보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화면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가가 딴 데 간다. 아, 학생들이 다 저기 애플 아이폰 쓰거든요. 이거 화면 나오나요, 비드님? 예. 봐주세요. 아이폰 쓰시죠, 아이폰. 예. 삼성 거 안 쓸 것 오케이. 반응이 없네. 오케이. 반응이 아이폰. 없어. 반응이 없어. 예. 쟤왜 그래, 그런 것 맞습니다. 예.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애플 인텔리전스. 그럼 얘기 다 끝났잖아요. 예. 삼성한테 대입해보세요. 삼성한테 대입해보라고. 삼성한테 왜 대입해? 기술력은 있지만 F하고 똑같지 머물러 않으니까 있다. 제가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는 삼성에 대한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특별히 뭐 기술이 뭐 중국한테 지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머물러 있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해소가 빨리 될 것 같지 않고 점진적으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른 옵션이 있으면 삼성전자에 달라붙지 않는 거죠. 애플의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잖아요. 삼성도 사실은 올라가지 않아서 삼성도 폭락한 건 아니죠. 예. 그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고구마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 고구마 많이 하는데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이유가 애플하고도 비슷하게 찾으면은 머물러 있다. 근데 딴 놈들은 잘 가고 있다. 그 딴 예. 놈들은 간다. 근데 그게 한국의 대표주고 일본은 미국의 대표주다. 이렇게. 그거 좀 쉽게 이해됐죠? 예. 끝. 아, 밖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 보네. 아쉽네.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오나요? 뭐라고 아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카메라 없어요. 하나 뽑아서 안 돼. 나올 텐데. 여길 뗐구나. 카메라를. 바깥으로 비치는 거 없어졌어? 네, 다 이쪽을 보는 카메라밖에 없어가지고 예. 밖에 지금 안 보이네요. 1200분 정도. 와. 야, 굉장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견학을 네. 와가지고. 네. 예. 와, 참. 저희는 이제 3프로 TV 경제 주식방. 근데 원래 TV에도 저기 밖에 소리가 나는데 오늘 안 나나 보네 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저기 들릴 텐데. 원래는
들으면 들리는데 안 나요? 들리고. 아 나요? 여러분 들리세요? 안 들리요. 안 들린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애플 하이닉스 관련해서 오늘 빅테크 실적이랑 연관성이 네, 네. 있다라는 부분 잘 짚어주셨고요. 네. 다른 부분 볼까요? 하락 섹터. 예, 들어가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거 따복하는데. 뭐라고 하시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하락 섹터 저희 자동차까지 짚어봤는데 다른 네.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벌써. 네, 원전은 오늘 세론으로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 결국에는 같은 궤도인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많이 떨어지면은 좋은 이제 눌림목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뭐 정치 테마주는 뭐 한동안 계속 들썩거릴 건데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만 하면 될 것 같고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도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사실 스토리는 오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이제 원전 쪽 이런 건 좀 할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뭐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주 원전 STO 자동차.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특징주 네. 갈까요? 특징주는 오늘 이수페타시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15%. 맞아. 진짜? 오, 뭐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럴만 했다. 왜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발표했어요. 그 밸류. 뭔데요? 자사주 매입, 뭐 어떻게 한다. 배당. 앞으로 가서. 근데 저는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도 어차피 미국이 안 해도 올라갈 것 같았어. 그러니까 뭔지 말씀을 두 분만 알지 마시고 설명을 좀 하세요. 설명. 반도체. 네. 그러니까 뭔데요? 주주 가치 제고. 그거는 여기서 읽어주시고 저는 반도체만 얘기할게요. 예, 예. 반도체는 기사 보여드릴게요. 뭐냐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 기업에 대한 그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예. 이수페타시스의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기업의 밸류업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빨리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업의 몰라서 대답을 안 한 거였구나.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전에도 계획 발표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네. 한 배당 확대. 아, 그러니까 남는 배당. 돈, 남는 캐시 배당하겠다.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하겠다. 검토 중이다. 검토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요? 예, 그리고 이야. 총 주주 수익률 TSR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찾았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찾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것도 분명히 네. 도움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 AI 있잖아요. 관련되는 게 가장 순수하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 대한민국의 이 주식이에요. 메타랑 오. 관련이 되어 있는 게요? 그렇지. 얘네들이 그 보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네트워크 보드 포함해서 이게 AI 관련 엔비디아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고 얘네가 다 들어가거든요. 오. 근데 예전에 그 유상증자하고 뭐 저기 어떤 회사 그 저기 인수하고 뭐 하고 유상증자 이래서 주가가 개떡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냐? 언제든지 3만 원, 4만 원 정도가 기한 갈 수 있다라고 한 게 주가가 작년 말에 2만 원 초반 내려갔을 때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내려간 게 2만 원 초반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쉬다가 엔비디아, 구글 이런 쪽 관련되는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AI 투자 된다 그러니까 가장 퓨어한 거 프락시가 이거라니까. 하이닉스도 아니야. 하이닉스는 레거시가 있잖아요. 레거시가 40%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AI 관련돼서 하드웨어적으로 넘버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주식만 한 게 없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것이 ISC예요. 저번에 한 거. ISC 같은 매출 60%가 데이터 센터 관련돼요. 그래서 ISC가 오늘 좀 올라갔을 거예요. 한 4, 5%. 그렇죠. 리노공업은 별로 안 올랐을 거예요. 이건 휴대폰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익스포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쪽에 관련돼 갖고 엔비디아나 구글 쪽에 제일 많은 건 이 주식이다. 근데 옛날에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신뢰를 확 해가지고 지금 주가보다 한 70% 낮은 주가 갔다가 이제 회복한 거다. 그럼 밸류가 얼마냐? 올해 기준으로 18배니까 오늘 올라서는 아주 싸진 않는데 성장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은 얼마냐? 과거처럼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러는데 20배는 갈 수 있는 포텐셜을 항상 갖고 있다. 20배 가면은 4만 원? 그치, 4만 원 훌쩍 넘는 거예요. 그 포텐셜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어하게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 주식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얻는 것은 오늘 15%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4만 원 거의 다 왔어요. 36,000원이니까.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이런 거에서도 또 볼만하고 같이 떨어질 때 얻어맞는 애들이 있으니까 있죠. 잘 주워볼 수 있다. 근데 반도체라면 소부장하면 뭐 소재 장비 얘기하는데 이건 소재 장비가 아니잖아요. 부품인데 여기가 오히려 진국이긴 진국이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싼 거 하나 가져왔는데 예. 이 감사합니다. 라코스테 티셔츠 진짜 싸야 돼. 진짜 싸. 엄청 싸야 진짜요? 엄청 싸야 진짜 되는데. 싸. 네, 멘트 해주세요. 네. 나갈 테니까. 네. 아침에 제가 요거 입고 와가지고 안 나갔더니 그냥 나와 언제부터 네가 바지 그랬어? 신경 쓰냐. 난 바지 바꿔 입고 온 줄 알았는데. 나갈게요. 자, 라코스테 김밥. 네, 오늘 민준 씨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그러니까, 왔지 했는데 아침에 안 이 나왔어. 티셔츠 빨이었습니다. 심. 일단 긴팔 카라티를 준비를 했고요. 민준 씨는 네이비를 입은 것 같은데 블랙, 네이비, 화이트, 와인, 레드 이렇게 5가지 색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영원한 패션 기본템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입어도 좋고, 그리고 이너로 소화하기도 좋은, 위에다가 이렇게 딱 자켓 같은 거 걸쳐도 좋고, 해외 라코스테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판매처인 리싱크몰에서 엄선한 제품으로 별도 문의를 주시면은 정품 증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 맞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사이즈도 넉넉해서 여성도 입을 수 있는데 여성은 한 치수 작게 구매를 하시면 남녀 이렇게 커플로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싸다고 했는데 저희 이게 10만 8천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짜 싸게 8만 원도 안 되는 가격 7만 8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 악어 이빨 샌다 그랬어. 정품인지. 지금 악어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악어 이빨 개수까지 정확히 보실 수 약간 이 정도 방송 있는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로 카메라에 갖다 댈 정도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정품이다. 네, 요거입니다. 그리고 또 스니커즈도 준비를 했죠? 스니커즈. 네, 요거는 사진으로 나가나요? 네, 사진으로 나갑니다. 네, 락포트 남녀 공용 스니커즈랑 남성 슬리본, 그리고 여기 나가고 있네요. 남성 슬리본, 그리고 구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남녀 공용이고요. 베이지, 네이비 이렇게 2종, 그리고 남성 슬리본은 베이지, 남성 로퍼도 네이비로 1개의 종류를 준비했는데요. 사이즈는 220부터 270mm까지, 그리고 베이지는 255부터 300까지, 남성 로퍼도 250부터 300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락포트가 제가 민준 씨한테 물어봤더니 신고 있잖아요. 네, 엄청 편합니다. 쿠션감이 엄청 좋다면서요. 예. 그래서 마사이 워킹 슈즈보다 편합니다. 진짜 예. 뛰어난 충격 흡수랑 쿠셔닝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유연성과 경량성이 뛰어나서 마치 운동화 같은 착화감의 로퍼도 신으실 수 있고 구두로도 신으실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감사의 달. 요거 딱 선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더 싼 것 같아요. 11만 2,500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는 남녀 공용 스니커즈는 6만 9천 원에, 그리고 슬리본과 로퍼는 7만 8천 원, 8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요거 둘 다 정품이고요. 워낙 싸게 파는 거니까 10만 8천 원짜리를 7만 8천 원에, 12만 2천 원짜리를 6만 9천 원에 너무 좋은 제품들을 너무 싸게 팔고 있으니까 요즘 물가도 높은데 이런 거 여기서 가져가시면 봄 준비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저기 아침에 했더니만 악어 제대로 보여줘라. 아, 그래서 악어 이빨이 이상하다. 개수가 좀 모자란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처 가가지고 예. 상해 근처에 이제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네. EU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EU. 거기 이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대단지로 모여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폴로랑 엄브렐라랑 이 라코스테랑 엄브렐라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같이 짭이 돼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우산 쓰고 악어 위에 타서 폴로를 치고 있어.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관계없다. 브랜드라는 거. 네. 정품입니다. 네. 해외 아울렛 병행 정품.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까요? 네.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갈까요? 우리 특징주 갔다가 뉴스 가네? 뉴스 갑니다. 네, 뉴스는 별거 없어요.
그 수출입 데이터 좋았던 거 중에서 아까 이제 CDMO 얘기 드렸고 이제 화장품 좋은 거 뭐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고요. 반도체도 뭐 되게 좋았죠. 22%뭐 고정 가격도 높아졌고요. 근데 요 뉴스에서 화장품을 좀 타겟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도 사실은 수출이 좋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은 좀 주판을 튀기는 친구들이 좋았다. 그러네. 네, 그런 느낌으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변압기 그리고 뷰티 화장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바로 볼까요? 네. 예. 아, 어린이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보겠습니다. 자, 모험장님. 네, 그래서 저는 주판 튀기는 황소를 들고 왔습니다. 황소. 오. 리오너라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계산 잘하고 이게 사실 HS 코드랑 이런 로우 데이터를 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체득하신 분들은 빠르게 저 데이터를 보고 이거 괜찮으니까 가겠네 하고 그 관세청에서 나온 뭐 산자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믹스해가지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셨을 거고 주판을 못 튀기시는 분들은 이제 정보가 늦게 체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좀 늦게 갔을 거고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수출입 데이터가 좋았던 쪽들은 다 올랐습니다. 28.95는 좀 뭐야? 저게 이제 코스피 상승 포인트인데 28포인트면 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가 멋있는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오른다는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라면 조금 더 많아 보이니까. 보노님은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러네. 예. 이수페타 주주 하나는 모르지만 아니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아니 그거는 수치가 많으니까 보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공시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다 외웁니까 그러네. 이거를. 맞네, 맞네. 매출 그로스 13%, 뭐 그럼요. 환원율 25에서 30 이거 그럼요. 제가 어떻게 외워요. 맞아.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맞아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 보여주셨고 아유, 애틀랜타 감사합니다. GDP 네. 플러스 해가지고 네. 저 28포인트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없어. 있어. 지금 2,550이잖아. 올라봤자 2,578이다. 아유. 딱 그렇게. 28, 그럼 2,080. 2,578. 그리고 올라봤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요거 끝나고 라이브 하거든요. 네, 실시간 그래요? 스트리밍. 아까 한 거의 300분 정도 와주셨는데 많이 오네요. 어디서? 그냥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채널 이름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오. 네, 나중에 심심하실 때 와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려줘야지. 주식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거 실시간 시향하고 좀 사보면 좋을 것들 좀 보고 장중에 좀 움직이는 것도 보고 종목도요? 이슈도 종목이요? 그 막 리딩방처럼은 안 드려요. 아이 그럼 안 가. 어? 목표가 찍어주고 못 가면 책임지고. 예. 근데 그래도 주긴 하나 봐요. 리딩방처럼은 안 주지만 약간 힌트를 준다. 괜찮은 이런 거니까. 괜찮은 것들 이렇게 막 찍어줘요. 섹터분들, 종목군들. 그래프는 그려줍니다. 막 기영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요? 네. 맨 마지 40페이지 가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깁니다. 오늘의 긴 말. 오늘의 긴 말. 오. 요거 민트가 읽어도 돼요? 네, 그럼요. 예. 일부러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우리 바로 뒤에 있다. 문법이 안 맞아. 그게 뭐지? 중국의 우리 바로 뒤에 있다. 이거 중국 사람이 쓴 말이죠? 중국이 우리 바로 뒤에 있다.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거는 이것은 끝없는 경쟁이고 2분 남았다라는 쿼터 종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의지가 강한 나라이고 기술력도 뛰어나다. 전 세계 AI 연구자 중 50%는 중국인이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친중이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건 젠슨 왕이 어저께 한 얘기입니다. 젠슨 왕이 어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쳐내지 못하겠죠? 그럼 여기에 우와. 우리는 미국이네요? 네? 여기에 우리는 그렇죠. 미국이네요. 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저 젠슨 왕이 저 얘기를 한 건 젠슨 왕의 미국 젠슨 왕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면 대만 젠슨 왕의 한 얘기예요? 그건 모르죠. 그 굉장히 중요한 내가 거. 중국 대만 출신으로서 얘기합니다. 미국 출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근데 섞여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얘기 뭐냐면 기술 경쟁이 끝없는 경쟁이 계속 쿼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분 남았으니까 이번에 끝나고 나면 끝 이게 아니고 또 계속되고
그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15% 되잖아요. 20%안 되는데 AI는 50% 이상이다. 어디는 54%라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이번에 관세가 무슨 기술 정쟁에서 확 눌러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얘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나가게끔 미국 정신 차려 이런 얘기 하려고 할 때 뜬 거겠지. 근데 같은 그런 얘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주는 시사점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시사점 그런 거죠. 미국 주식만 잘 가는 게 아니고 중국 주식 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밸류에이션이 미국이 중국보다 항상 계속 높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보장은 없다고 네. 제가 쓰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예. 김정일 본부장님 한 5분 네.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연휴 동안 예. 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 스토리라인과 요런 변수들을 좀 같이 그냥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 줄래요? 리포트 좋습니다. 예. 화장품인데 이게 어제 나왔나 그제 나왔나 기억이 안 나네. NH에서 나온 건데 제목이 그래요. BB를 했네요. Beauty in the Battle. 뷰티 in the battle. 근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그 24개의 브랜드 기업하고 ODM 이런 기업 13개를 다 수치로 막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싶으면 이 리포트 보면은 뭐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ODM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요거를 딱 이렇게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한 40개 한 거잖아요. 37개. 그 중에서 요거를 딱 이렇게 표를 했길래 가져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바도 상장돼 있어요? 상장합니다. 이번 달에. 아 그 그래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수요 예측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진짜 많대요. 네. 그 저는 이번에 알았죠. 여기서 가져온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APR 여기 있고 코스맥스 많이 얘기했고 APR 목표 주가 상향한 거 있고 한국 콜마도 이 사람은 좋아하네. 상향했고 달바가 그래서 뭔가 보니까 상향이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목표 주가도 있어요. 목표 주가라고 안 했지만 실제 있는 거야. 밸류가 싸. 11배야. 상장되면은. 근데 여기 뒤에 나오지만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바하고 APR을 딱 꼽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달바 글로벌 22회 코스피 상장 예정 이건데 얘네를 외주 생산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 콜마예요. 한국 콜마하고 R&D 시너지가 잘 발현된 제품이다. 달바의 선크림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APR은 코스맥스하고 그 어떤 거래나 이런 관계가 좋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달바를 은근슬쩍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달바를 상장 기준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바, 날바. 이게 제목이야, 리포트. 날바 나를 믿어봐. 맞아.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얘네는 한국이 50%인데 러시아하고 이런 지역에도 꽤 팔아요. 근데 매출하고 이익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공모가 상단은 11배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1조는 매출이 5천억 정도 안 되는데 1조는 될 거다. 그럼 15배, 16배거든요. 우리 화장품 평균이 지금 대충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정도 졌을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얘기하고 이거 나가고 단 신규 상장하는데 거래했을 때 유통 물량이 엄청 많아요. 오보행이 한 35%가 3개월 내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건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달바 날바. 달바. 어때요? 저는 쓰고 안 있어요. 쓰거든요. 네. 저는 원래 화장품을 많이 안 써요. 저는 약국템 타고났다? 좋아해요. 그것도 조금 아가피부? 있지만 그것도 좀 있죠. 원래 화장품은 약국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오, 그래요? 약국 걸 써요. 약국 약국 거는 걸 써요? 싸고 오래가고 진짜 촉촉해요. 10,000원이면 다 살 수 있어. 근데 어차피 만드는 화장품 다 똑같거든요. 마데카솔 제가 겔 타입. 알잖아요. 겔 타입. 마데카솔. 그 겔 타입. 분말을 섞어.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좋고. 실제로 제가 실제로 있어.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마데카솔 겔 타입 의사가 추천하는 거. 하지만 달바도 그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는데 승무원템 이렇게 되게 그렇죠. 쫙 이거, 실렸거든. 이거, 이거 뿌리는 거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 비행기에서만 뿌려야지 나와서도 뿌려. 습관이 됐어요. 너무 자주 뿌려. 근데 사실 미스트도 많이 뿌리면 이게 오히려 수분을 가지고 맞아요. 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은데 맞아.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 마케팅 잘해. 그럴 때가 이제 속땡김이 오는 거지. 맞아. 네. 근데 이거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마케팅 잘해서 이렇게 상장까지 하니까
그 대세를 타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바 뷰티 오늘 실제로 오프닝벨에서 화장품 플러스 저기 뷰티까지 해가지고 뭐 파마리서치 리쥬란 네, 뭐 맞아요. 등등 해서 같이 좀 가는 경향이 조금이지만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전반적인 뷰티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명박대전 한번 해볼까요? 갈까요? 명박 랄랄랄랄랄랄랄 빰빰빰빰. 명박대전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지? 아예 재미없어 이제 뭐 하는 콘텐츠인데 이게 의미도 없고 재미도 뭐 의미가 없고. 왜 없습니까? 아 보여줘봐요. 네, 오늘의 수익률 봐봐 재미없잖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맨날 지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둘 다 조금 힘든 상황이다. 롯데신라,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하이브인데 네. 플러스는 게 한미 하나밖에 없네. 그니까요. 아유. 이렇게 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아까. SM을 잘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때 초쳐가지고 아닙니다. 또 아, 차트로서는 그래요? 하이브가 더 네. 좋았기 좋아 보였지. 때문에 네. 어차피 선택은 본인 몫이잖아요. 제가 선택한 거는 마이너스 0.68로 주간 합상률이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명행은 네. 아 근데 저는 호텔 신라가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제 황금 연휴고 이런 그런 기대감이 아예 반영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저는 요런 수도 팁을 있지. 좀 얻고 싶어요. 무슨 팁?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상황인 건데 네. 사실 저는 이런 투자 성향이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밀물 썰물 큰 흐름에서 올라가고 큰 흐름에서 빠지는 거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건데 나 그럼 행보하는 장에서 저렇게 호텔 신라처럼 단기간 딱 올랐다 내렸다 이걸 못 맞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거기에 힘들죠. 대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행보 장사에서 네, 저런 단기 모멘텀을 뭔가 맞추거나 갈만한 종목을 선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팁? 뭐 외국인의 매수세 혹은 뭐 3일 연속 상승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횡보장에서는 신고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오. 신고가를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확실히 제일 밑에서 기고 있는 애를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 애매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렇네. 실제로 최근에 신고가 가는 애들 가는 애들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신고가에서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횡보장은 그렇게 해놓고 반전 이게 한 10분의 1 정도를 커버데콜로 깔아놓으면은 괜찮아요. 캐시플로우도 돌고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고가에서 골라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오케이. 신고가에다가 수급도 같이 보면 좋아해요? 아 그럼 아이고, 베스트죠. 더 금상첨화지. 네, 거기다 리포트까지 막 쏘고 하면 제일 좋고요. 어. 3박자가 맞으면 최고고요. 다음 주에 그런 종목이 딱 보였지 오늘 같은 그렇게. 날은 확실히. 거래가 터지면 밑에서라도 한번 첫 번째 반등하거나 두 번째 반등할 때 밑에서 내려갔더라도 거래가 터지면 그거 사면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같은 날 만약 편입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만약에 일주일 전에 했으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거 계속 네. 가는 건 시가총액이 안 돼서 제가 편입 못했지만 그런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보이긴 하죠. 근데 애매하게 들어가면 아까 장이 애매하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그 애매한 것들은 잘 안 가지. 네,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팁을 달라고 하니까 도레미님이 네가 생각한 반대로 하면 됨. 가장 중요한 야. 팁입니다. 나도 이길 때 많아요. 맨날 지는 줄 알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민트도 저 궁금한 점이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복귀나 뭐 코멘트나 아 이번 주는 너무 아쉽다.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이번 주는 돌아보면 쉬웠는데 그 하루하루로 어떤 종목을 해야 되지 했을 땐 너무 할 종목이 없었어 사실. 그리고- 종목을 월수 편입해야 되니까 네. 어거지로 골라.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지. 그러면 월요일 하면 편입하고 수요일은 빼는 것만 하면 어때? 진짜. 할수 없지. 청개구리. 그 수요일도 편입을 해야죠. 꼭 편입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옵션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월이잖아요. 다음 주 장을 준비를 한다면은 네. 이제 어떻게 이번 주말을 보내야 할까? 요거를 살짝만 여쭤보면서 끝내보면 어떨까? 네.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 근데 다음 주 어떻게 해?
우리 그 편이 다음 주 어떻게 하냐면 어. 저희가 월화를 쉬잖아요. 그렇죠, 오피셜리. 수요일은 또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바꿔야 돼서 그러네. 유심 그러니까. 바꾸러 가기 때문에 없어서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인데 수요일 날을 제가 PD님한테 던진다고. 그날 종목을 월요일 날 안 하잖아. 수요일 날 두 종목을 편입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PD님한테 두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PD님이 그거를 편입하고 민트도 수요일 날 편입하고 두 종목 편입하고. 목금 그 다음 주는 이틀이네. 목금 이틀 하는 예, 거죠. 목금 이렇게 이틀 하는 목금이죠.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하나 얘기할 게 있었는데. 제대로 단타가 되겠네요. 다음 주는. 진짜 그러게 되네. 요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미국 투어 관련해 가지고 저기 3프로 TV 어디에도 없는 미국 투어 6기 모집합니다. 5기는 5일 만에 매진이 됐고요. 6기는 앵콜 모집인데 6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이고요. 6월 3일이 선거일인데 사전 투표하면 되고 6월 6일이 현충일이라서 쭉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8일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가고요. 네. 월가 기관 투자자 만나고요. 스탠포드, UC 버클리, 컬럼비아 같은 명문대 가게 되고요. 야. 그래서 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뉴욕과 저기 어디죠? 저 샌프란시스코 LA 같이 갈 수 있는 아니구나. 샌프란시스코군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더보기란에 해놨으니까요. 요거는 저희가 계속하는 이유는 정말 빨리 팔리고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좋을 왜냐면 것 같아. 여행 상품 중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진짜. 누가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를 데려가? 그러니까. 누가 명문대를 데려가? 누가 실리콘밸리 데려가서 와. 거기 사람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해요. 와. 아무도 못하지. 6월은 또 날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5월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여행 갈 때 그래 나는 그렇다 쳐도 내 자녀 정말 좋은 미국 보여줘야지. 교육적인 교육적인. 의미 있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뭐 미국 가는 거 비싸겠죠? 저는 뭐 미국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미국 투어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명예껏 어머니랑 해외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저를 어디서 보신다면 그거 저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네,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보내셨다가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활기찬 텐션과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